아무래도 여학생들의 이야기이고, 저는 당연히 여자 감독님들이 만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영화를 쓸 때 좀 그 리서칭을 많이 했었어요. 그 남자 학생들과 여자 학생들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찾아보기도 많이 찾아봤는데,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다고 느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주로 이제 그 운동장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남학생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시설에도 대부분 남자 학생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그 뭐 통계상으로 그렇다라기보다는 느낌상으로 그랬고,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가 시간에 뭘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뭐 공원에서 틱톡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떤다, 뭐 이 정도밖에 이제 갈 수 있는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이런 과제를 내주면은 이 우리가 일상 속에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뭔가 새로운 감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어요. 저는 보면서 두 번째 보면서 좀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타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약간 좀 인생하고 많이 닮아 있다? 그걸 제가 성인이기 때문에 봤었을 때 이게 뭔가 감독님들의 인생을 좀 비유한 게 아닌가, 이 종착역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묘하게 또 마지막에 할머니 이야기로 갔었을 때는 이 친구들의 네 명의 대화 내용이 조금 앞쪽에 있었던 그 내용과는 조금 성숙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이 마을에 가다로 찍기로 결정한 이유도 저희들의 할머님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 나이 때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을에 가다로 촬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더라고요. 우리한테 할 수 있었다면 카메라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친구들이 그 방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스태프들은 다 밖에 나가 있고, 이렇게 좀 내밀한 대화가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끔 해서 촬영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캐스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영화를 보면은 이게 다큐인가 아니면 리얼 극인가를 헷갈릴 정도로 연기가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너무 진짜 같고 좀 빛이 나는 부분들이 저는 관객으로서 느껴졌었거든요. 배우님들한테 어떻게 하다 이 종착역이라는 영화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기학원에서 오디션이 들어와서 그걸 보러 가게 되었는데, 가서도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인터뷰 형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생각나는 것만이라도. 학교 생활은 어떤지도 물어봐 주셨고, 또 친구들이랑 갈등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하고 트러블이 없는지 를 물어봐 주셨고, 또 제가 멀리 나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그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감독님들한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어쨌든 시나리오, 명확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디테일한 연기를 디렉팅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진짜 이야기들이 저희는 필요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고 또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저희와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솔직하게 본인의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지가 저희는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인터뷰 자리에서 얼마나 자유연기를 잘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2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캐스팅 완료가 되고서 저희는 리딩이라는 용어보다는 만나서 놀기도 하고 연습이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저희가 어떤 미션을 주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어쨌든 진짜 친구처럼 만들어져야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뒤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놀아라라고 풀어준 적도 있고 그래서 치킨을 먹으면서 놀기도 하고 오락실에 가서 놀기도 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히 빨리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큰 계기가 있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뭔가 서로 스며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영화 초반부에 보면은 큰 계기가 없지만 금세 친해지잖아요. 그 지점들이 친구들을 관찰하면서 얻어졌던 것 같아요. 지원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친구들이 특별하게 더 눈에 들어왔던 그런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저희가 이제 이 친구들은 연기 학원에서 오디션 공고를 통해서 오디션을 본 케이스고요. 저희가 직접 뭐 중학교 연극반에 찾아가서 오디션을 본 경우까지 포함하면은 80명, 70명, 80명 정도의 인원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친구들이 좀 특별했던 이유가 저는 약간 이중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나쁜 이중성이 아니라 시연 배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되게 차분하고 진지해 보였는데 그 안에서 되게 밝은 모습이 보였어요, 인터뷰를 할 때. 그리고 수정 배우 경우에도 굉장히 그 이제 수줍어하면서 인터뷰 내내 이렇게 허벅지를 막 쓸어내리면서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왜냐하면 첫 오디션이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수줍어하고 막 얼굴 빨개지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작은 장난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우리 이 영화를 보면 두 분이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띠인 그룹이고 두 분이 또 뭐 약간 약간 조심스러운 성향의 이제 그룹이잖아요. 시은 씨는 약간 좀 쑥스러워하면서도 계속 어쨌든 이 신창력으로 가자 이러면서 주도하는 인물이고 소정님은 뭐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되게 그걸 재밌게 이끌어주는 것 같았어요. 아 저들이 약간 좀 리드하는 성향이 있구나 그게 잘 흘러가도록 그래서 두 분의 연기가 되게 빛이 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